안녕하세요. 사법뉴 산책 김보영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법뉴 산책 첫 번째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9월 정기국회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순환 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법뉴 산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2013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핵심 의제로 하도급법 등 12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더 논의되어야 할 중점 법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근간인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문제는 경제민주화 화두 가운데 최대 논쟁거리.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경영권 문제 부작용을 주장하는 재계, 과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순환 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끼리 순환적으로 자본을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 운영 방식은 적은 자본금으로도 지배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문제는 경영권이 집중되고 다른 계열사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회장들이 채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 재벌 그룹이 순환 출자로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 지분이 90조에 육박했습니다. A기업은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 순환 출자. 이러한 순환 출자로 국내 재벌 그룹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지분이 9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 때문에 10대 재벌 총수들의 주식 지분율은 총 1%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분율은 무려 53%나 되는데요. 문제는 이 순환 출자가 심화되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금호산업의 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순환 출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채권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열사를 등장시켜가지고 신규 순환 출자구를 형성하는 경우,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순환 출자 금지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기업의 그런 경제력 집중하는 그 가장 쉬운 무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순환 출자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이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그동안의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고 오히려 좀 내실 있는 성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좀 기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벌 체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1%도 안 되는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황제같이 지배한다는 점이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상법은 이 가공자본에 의한 회사 지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상호 출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순환 출자라는 것도 가운데 회사가 하나 더 껴있을 뿐이지 상호 출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순환 출자를 금지함으로써 소수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런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일단 두 의원 모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순환 출자에 대한 규제 부분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지금 대기업이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게 된 그 역사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IMF 시대에 어떤 부채 비율 200%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 순환 출자까지 해소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그런 충격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출자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순환 출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만 금지하고 기존에 잘못된 것은 그냥 두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존에 잘못된 거는 봐주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기존 것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 점에 있어서 그거를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어서 기업이 그것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 출자 해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순환 출자는 인정하되 소급 적용한다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존 순환 출자를 그대로 두면 가공 자본을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규제 입법화가 가시화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환 출자의 규제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얻을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게 재계의 이야기입니다. 순환 출자의 고리 해소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을 동원해서 대규모의 그 지분 교환이나 또는 새로운 주식 매입 또는 매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분 매입, 주식을 사는 데 쓰는 게 바람직하느냐. 그 수십조의 자금을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일자를 만들고 R&D를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느냐. 그거는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순환 출자나 금산 분리나 다양한 제약이 없는 해외 투기 자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을 아주 헐값에 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이익만 챙긴 다음에 일종의 해외로 다시 나가는 국부 요철과 연관되는 일이 있을 때 과연 무슨 면이 긍정적이냐는 측면이죠. 현재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수십조에 비교한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럼 이건 비용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현금에서 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서는 전혀 부담이 될 게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아마 이런 형태의 어떤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되면 점진적으로는 우리 재벌 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이 재벌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환 출자 없이 대기업이 경영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 8월 서울대학교에서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재계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두 재벌의 순환 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봤습니다. 이런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로 가되 금산분리가 되도록 금융 부분과 비금융 부분을 분리시키는 것까지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런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계열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지주회사 쪽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계열사들을 다시 지배하게 하는 식의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지주회사는 안정적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갑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순환 출자를 형성시킨 총 20건의 출자를 분석한 결과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금 투입 유무별로는 4건은 유상증자였지만 이는 부실 계열사 지원 때문이었고 나머지 16건은 자금 투입과 관련 없는 출자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지금의 대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가 아니어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되면 안정적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순환 출자를 이용해서 재벌들이 지금까지 세습을 했습니다. 순환 출자를 이용해서 또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계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한번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 지주회사 자체에는 즉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또 지분율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의 주식을 사실 받아야만이 그룹을 승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세습도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기업의 순환 출자는 기업 인수나 새로운 사업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닌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순환 출자 금지로 인한 기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적대적 기업 합병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재벌의 편법 세습 방지와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순환 출자 금지 법안.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옳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의 투명 경영. 이제 이런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고, 신규에 한해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대신에 또 기업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권의 안정 문제,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제도, 예컨대 포이즌 필이다, 또 차등 의결권제다,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도도 같이 한번 또 검토를 해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경영권 불안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환 출자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여야가 입장이 같은 것 같고요. 다만 기존 출자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한번 서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순환 출자 금지를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 관련성이 없이 오로지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 지배를 위해서 출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게 되면 그것을 투자에 씀으로써 어쨌든 기업의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가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전반적인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기업의 투명 경영이 아닐까 합니다. 순환 출자 금지 법안이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